저는 방금 소개받은 시스코 코리아의 김찬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서스테이너블 네트워크,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IT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아함을 가지고 이 세션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의 답변을 워크플레이스라는 관점에서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새 ESG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ESG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ESG에서 그럼 I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워크플레이스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또 시스코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비디오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이러한 기술과 솔루션이 잘 구현된 시스코 뉴욕 오피스의 사례를 데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지금과 같이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2015년 파리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은 5년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요. ESG에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앞서 있는 곳은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곳에서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을 포함한 그 탄소 배출량을 보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U나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서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 초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제도가 실시가 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즉 민간 기업에게 공급망 가치 사슬에 있는 전체 협력사의 ESG 지표도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를 한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연매출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ESG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넷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에 배출했던 탄소 배출량까지 상쇄시키겠다는 넷 포지티브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아리백에 가입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ESG를 제품 구매의 하나의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즉 ESG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존의 문제이고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핵심 가치가 된 것이죠. 자, 많은 기업들이 이런 ESG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조금 더 친숙한 개념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ESG 목표 달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쯤에 저희 금융권의 페이퍼리스와 관련된 그러한 운동, 전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페이퍼리스라고 하면 종이 사용을 줄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실 워크플레이스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ESG를 달성하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ESG를 한다는 의미의 디지털 ESG, 그리고 이 두 가지 혁신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트윈 트랜스포메이션,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바로 IT 기술 그리고 IT 팀이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기관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조직 내에서 ESG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팀이 바로 CIO 그리고 IT 팀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트너에서는 올해 초 그 탑 10 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 기술이 이 모든 기술의 근반이 될 거다, 기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CIO가 96%에 해당하는 CIO가 지속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IT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스테이너블 IT, 즉 IT 제품을 구매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유럽이 가장 ESG 관련해서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RFP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제품의 기능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조사가 서스테이너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평가 기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은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를 한다는 IT for Sustainability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스코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서스테이너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스마트 빌딩 앤 워크 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더 퓨처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빌딩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이 전체 소모량의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글로벌하게는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한 20%, 그다음에 25%의 탄소 배출량이 건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어요. 현재 이제 모든 공공 건축물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곧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 등급.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자립률. 즉, 이 빌딩에서 소모하는 그 에너지 소모량 대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일하는 워크스페이스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물, 가스 전력만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제4의 유틸리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빌딩 내에는 다양한 시스템과 그리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서비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ESG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소비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빌딩의 네트워크의 키워드를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컨버전스예요. 컨버전스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데이터와 전원의 컨버전스.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POE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POE가 99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15.4W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IP폰, 무선 AP 이런 IT 기기들의 전원 공급을 주로 담당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기술이 계속 발전을 했고요. 30W, 60W, 그리고 지금은 90W를 지원하는 UPOE 플러스라는 기술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POE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는 기기도 기존의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빌딩 시스템 그리고 IoT 센서, 조명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OE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좀 더 좋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컨버전스는 바로 IT와 OT의 컨버전스입니다. 빌딩 내의 다양한 시스템들은 나름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로 저희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자동화라든지 유연성,
보안과 같은 그런 가치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왔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물리적인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측면에서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POE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 텐데요. 저희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직류, 교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류는 장거리 전송에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빌딩까지는 교류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기기들은 일정한 전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진류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변환이 필요한데 이 전력 변환을 할 때 필수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그 파워 컨버터가 한 30% 정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80 플러스 같은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도 20% 정도는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각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근데 기존 빌딩에서는 이러한 전력 변환이 전원을 공급받는 기기 가까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력 변환 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POE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력 변환을 POE 단에서만 해주겠다는 거고요. 기기까지의 전력 공급은 POE를 통해서 DC 기반으로 전력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POE의 전력 변환 효율이 중요하겠죠. 시스코 스위처 같은 경우에는 80 플러스 플래티넘이라는 인증을 받고 있고요. 즉 한 90% 정도의 전력 변환 효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 그 뉴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산발되어 있던 전력 변환을 POE로 몰아줌으로써 한 20% 정도의 전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AC 전원 공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원선에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전원선이 들어가는 배관에 들어가는 철이라든지 이러한 재료가 줄어들면서 추가적으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인프라는 전력 변환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러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직류가 장거리 전송이 좀 어려웠지만 요새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류를 오히려 교류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멀리 전송할 수 있는 HVDC, 하이볼티지 DC와 같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POE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굳이 교류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직류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력 변환이 필요가 없겠죠. 에너지 효율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빌딩 자체에서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풍력과 같은 이러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전원 공급을 한다면 장거리 전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직류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빌딩 자체의 에너지 자립률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RE100 달성 목표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POE 스위치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할 때 NMS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NMS를 통해서 보는 거는 장비의 상태, 포트의 상태, 단말의 연결 상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POE를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면 POE 사용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장비에 대한 가시성뿐만 아니라 전체 빌딩의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전력 소모량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그러한 가시성까지 확보할 수 있고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DNA 센터라는 이러한 NMS에서 POE 대시보드와 같은 그러한 전력 소모량과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 내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AP나 화상회의 기기, 웹엑스 장비와 같은 기기에서도 사실 센서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한 기기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센서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빌딩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연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빌딩 시스템과 이러한 센서가 동일한 제조사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동에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시스템 간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개의 센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한 군데서 잘 모아서 다양한 시스템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시스코 스페이스라는 플랫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 스페이스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P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앱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앱에 대한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API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 구조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기술과 솔루션들이 가장 잘 적용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뉴욕에 있는 저희 오피스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 오피스를 디자인하면서 이 오피스의 핵심적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오피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임직원들의 편의성,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안전을 고려하는 것.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됐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 오피스는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비디오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뉴욕 펜원 오피스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서 보이는 모습은 일반적인 회사 로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노출 콘크리트 구조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백엔드 단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양한 조명들, 그리고 센서들, 전동 블라인드 시스템, 냉난방을 위한 어떤 제어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POE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조명 시스템을 보면 이 조명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광 센서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자연광 센서는 시스코 스페이스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한 조명 시스템, 전동 블라인드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이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동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되고 조명 시스템의 조도는 자연적으로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광이 너무 세다, 자연광이 너무 많다, 근무하는데 좀 불편하겠죠? 그러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조명의 조도는 다시 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냉난방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블라인드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게 동작하는 그런 식의 자동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임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데스크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스크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책상까지 들어오는 AC 전원, 그리고 멀티탭, 이런 것들이 이 책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상은 POE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POE 데스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상 자체도 모션 데스크이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앞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런 것들을 충전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USB-C나 USB-A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어댑터들도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근무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오픈된 그런 근무 환경인데요. 천장에 보시면은 AP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AP입니다. 이 AP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환경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습도, 공기 품질과 같은 이러한 환경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그것을 시스코 스페이스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시스코 스페이스에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라는 앱을 통해서 임직원들한테 지금 이 오피스 환경에서 온도는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공기 품질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층 정보에 대한 뿐만 아니라 특정 회의실에 있는 정보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코의 화상회의 장비인 웹엑스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서 웹엑스에 내장된 환경 센서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의를 예약한다던가 회의실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아닌지를 본다던가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그 근무 공간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옆으로 돌려서 살펴보면 창문에 이런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죠. 자, 이 태양광 패널 자체는 사실 뭐 시스코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된 그 전기는 이런 포트를 통해서 POE 포트를 통해서 IDF실에 있는 스위치에 전원을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러한 에코시스템 솔루션과 같이 그 범위를 이러한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의실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요. 이 회의실은 최대 1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맞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 시스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센서뿐만 아니라 이 회의실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비디오 센싱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또 시스코 스페이스로 보내집니다. 그럼 시스코 스페이스는 그 정보를 또 냉난방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에어컨이 좀 더 세게 동작을 하겠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고 하면은 에어컨이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한 형태의 자동화가 역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비들이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IDF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센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 여기 보시는 시스코 카탈리스트 9300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포트에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90W PoE를 제공하는 스위치의 거의 모든 포트에서 90W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물리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패널과 관련된 이제 그 데모를 쭉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PoE를 통해서 전력 변환을 몰아줌으로써 20%의 전력 감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센서와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20%의 에너지 전력 감소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력 감소뿐만 아니라 또 전기세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또 AC 전원 공사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 탄소량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두 가지 인증을 획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빌딩이, 이 건물이 친환경 건물이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리드라는 인증과 그다음에 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생산성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웰 인증 이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요약 페이지인데요. 전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빌딩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워크스페이스 디자인을 위해서 그러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코는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는 PoE 인프라고요. 그 PoE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모아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을 해주는 시스코 스페이스와 같은 컨트롤 포인트 그리고 PoE의 전력 소모량을 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그 빌딩의 에너지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코 DNA 센터 크게 이 세 가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IT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잠깐 나왔다 없어질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떨어진 과제가 없더라도 이러한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준비를 시작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